경찰의 테이저건이 잘못 발사돼 시민이 눈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테이저건의 위험성 진단해봅니다. 정부의 전통시장 살리기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칠성시장이 젊은이들이 찾는 시장을 만들겠다며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추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4차 순환선 연장이 필요한지를 점검했습니다. 경찰이 영화 레미제라블을 패러디해 만든 폴리제라블이라는 학교폭력 예방 UCC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경찰이 소지하고 있는 테이저건 사고가 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자총인데 30대 여성이 이 총에 맞아서 실명됐습니다. 경찰의 잘잘못을 떠나 테이저건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테이저건은 어떤 장비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자총으로 불리는 테이저건입니다. 발사되면 철선으로 연결된 낚싯바늘 모양의 전극침이 최대 7m까지 날아가고 순간적으로 5만 볼트의 전류가 흐릅니다. 몸에 맞은 사람은 5초가량 꼼짝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된 뒤 해마다 1000대 이상씩 보급돼 현재 전국적으로 8000대가 넘지만 위험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대구 월성동에서 30대 여성이 경찰에 저항하다 눈을 맞아 실명하는 사고가 일어나기에 앞서 지난 2010년 인천에서는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50대 남자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쓰러지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는 쌍용자동차 노조원이 테이저건에 직접 얼굴 부위를 맞아 다치는 일이 있었고 2007년 캐나다에서는 공항에서 입국 심사 지연에 항의하던 폴란드인이 테이저건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지는 등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청은 민간 인권단체와 함께 테이저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테이저건을 계속 사용할지 여부를 근본부터 다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아주대의대 민영기 교수팀은 테이저건에 반복적, 장시간 노출될 경우 심혈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도 총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데 일부 동의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우리 K2나 이런 경우는 착각하는데 이 총은 이렇게 좀 착각한 그런 기능을 사실 없습니다. 이 안전장치가 너무 잘 올라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테이저건의 안전성과 사용 수칙에 대한 보다 정교한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네, 정부가 전통시장을 살린다며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의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의 한 전통시장 상인들이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로 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등에 쏟아부은 돈이 전국적으로 1조 원이 넘습니다. 재래시장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전통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불편한 구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좀 불편하지. 그럴 때는 춥고 안 많게도 바람 불고. 불편함 때문인지 이곳 칠성시장을 비롯한 대구 시내 130여 개 전통시장 어디에서나 젊은 층을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명색이 대구를 대표하는 시장 가운데 하나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면 이렇게 문을 닫은 가게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칠성시장 안 7개 시장 가운데 원시장과 경명시장 상인 230여 명이 현대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낡은 시장 건물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 지하 5층, 지상 11층짜리 건물을 올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장점을 모두 살린 새로운 유형의 상거래 중심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넓은 주차장과 편리함과 모든 업종을 갖춘 문화형 관광 전통시장을 만들려 그럽니다. 살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볼거리까지 갖춰 젊은 층이 찾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젊은 층이 좋아하는 젊은 고객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장이 개발 내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 정비 사업이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통해 시장 기능을 살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어제 경산에서 치러진 경산시 제2선거구 경북도의원 보궐선거에서 기호 1번 새누리당 배한철 후보가 전체의 72.2%인 9,541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배한철 당선자는 도의원 잔여 임기인 오늘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도의원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어제 투표는 전체 선거인수 68,428명 가운데 13,361명이 투표해 19.5%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반환 처분을 받고도 반환금을 납부하지 않은 36명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실직 뒤 자영업을 하거나 재취업한 뒤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모두 1억 8,700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추가 징수액을 납부하지 않아서 형사고발됐습니다. 노동청은 일부를 납부해 형사고발이 보류된 10명도 체납 여부를 확인해서 추가 형사고발할 계획입니다. 오늘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4차 순환도로 안심 지천 구간의 사업 추진 타당성 문제와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차 순환도로 가운데 안심에서 지천까지의 23km 구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정혜영 의원은 이 구간이 진출입로가 없이 설계돼 인근 주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없는 데다 4차 순환선의 다른 구간과 달리 고속도로로 건설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또 이 구간 일부가 고가도로로 설계돼 환경오염과 소음 문제 등의 주민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받되 대구시의 외곽과 외곽에서 도심으로 연결하거나 부도심 간의 연결도로로서의 기능에 충실되도록 일반 순환도로 건설할 수는 없는가? 전액 국비를 받아서 좀 우리가 원하는 노선과 설계를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 제도하에서는 안타깝게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구시가 적격한 민간 사업자가 없어 동물원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며 의회에 허위로 보고하고 비밀 협약을 체결해 주민 간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밀실에서 협약을 맺고 시의회에 허위로 보고한다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자 민주주의의 기틀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이므로 이에 대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도시철도 3호선 교각이 도심 환경을 저해하는 도심의 흉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을 패러디한 동영상들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의무 경찰들이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폴리제라블이라는 패러디 동영상을 제작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패러디의 대표작인 제설 작업의 애환을 담은 공군의 레 밀리터리블. 한국 고교생의 힘든 현실을 보여주는 레스쿨 제라블에 이어 이번엔 경찰에서 만든 학교폭력 예방 동영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진 학생에게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돈 지금 당장 가져오지 못할까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의 도움으로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117 전화해야 해. 출연과 영상 제작은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경주 방범순찰대원들이 맡았는데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군 복무 중에 이제 촬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행운이고 학교폭력 예방에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제일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경북경찰청은 폴리제라블의 인기 몰이를 계기로 UCC 제작을 통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칠곡군 외관 지하차도를 지나던 21살 신모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윤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범행이 쉬운 여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경찰에게 신고하라고 말한 점 등으로 미뤄 무고한 인명을 고의적으로 살해한 묻지마식 살인이어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담비라는 동물은 사납고 날렵해서 무서운 포식자로 알려져 있지만 모정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갓 태어난 새끼를 홀로 키우는 어미 담비의 애틋한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담비 가족이 사는 곳은 낙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야트막한 야산입니다. 오동나무 밑동에 마련된 집에는 갓 태어난 아기 담비들이 있습니다. 먹이 사냥을 위해 집을 비워야 할 시간이지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어미는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여러 곳으로 뚫려 있습니다. 이곳저곳으로 고개를 내밀고 또 미심쩍은 곳을 노려보기도 하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가도 금세 새끼들이 있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담비는 대개 짝을 이뤄 살지만 새끼를 출산하면 어미 혼자 새끼들을 보살피며 살아갑니다. 담비는 원래는 여러 마리가 무리를 이루는데 새끼를 키우는 시기에는 암컷 혼자서 새끼를 키우는데요. 그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담비는 덩치는 작지만 공격적이고 여러 마리가 함께 사냥하기 때문에 숲속 생태계에서는 무서운 사냥꾼입니다. 담비는 야생동물을 사냥함으로써 호랑이나 늑대와 같은 대형 포식동물에 사라진 현재 실질적인 최상위 포식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와 마구잡이 포획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든 담비는 멸종위기동물 2급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고독사 대책 마련을 위한 한일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일본 동양대학 복지사회디자인과 교수들과 대구대학교 복지기관 관계자 등이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과 일본의 미마무리 사업을 비교해 고독사 대처 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남구청은 일본이 우리보다 고독사 문제를 먼저 겪었고 다양한 대책을 통해 효과를 거둔 만큼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의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다룬 대구 MBC TV 메디컬 약손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2013년 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지역방송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지하철 참사 유가족의 10년 동안의 고통을 미국 9.11과 일본 고베 대지진 사례와 비교해 방송 최초로 공공보건의 시각에서 조명함으로써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는 오늘 4월 회의를 열고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청자위원들은 새 정부의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춰 점검하고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의 섬유 수출액은 2억 8,300만 달러로 일본의 엔저 속에서도 지난해 3월보다 2.3% 증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으로의 수출은 줄었지만 일본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수요가 많이 늘어 섬유류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의 대일본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3.6%가 증가했습니다. 구미 경실련은 김천의 택시가 구미로 올 경우 20%의 할증 요금에다 회차 시 빈차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30%의 복합 할증 요금까지 추가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주와 문경, 안동, 영천 등도 사업구역을 넘어 운행할 경우 50에서 90%가량의 할증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전국적인 데다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분이 많아 조정이 쉽지 않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덕군이 원자력발전소 조기 건설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군수를 중심으로 4개 팀, 12개 담당으로 구성된 원전 TF팀은 원전 이주단지 조성과 도로 이설, 사택 건설과 어업 보상 등의 지원 업무를 맡게 됩니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달부터 예정터에 대한 측량과 건물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내년 5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만시대 부족국가인 조문국의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의성 조문국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의성 조문국 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문국 유물 등 2,5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4개 전시관에 금동관과 팔각형 청동 방울 등 130여 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고분 발굴 체험관과 고분군이 전시돼서 역사 체험 장소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3월 러시아 여행사 대표단을 초청해 경북 의료관광을 설명한 데 이어 지난 일주일 동안은 안동과 영주, 경주를 중심으로 경북관광 프로모션을 펼쳤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